정우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쩌렁 울린다. 국은 왜 이렇게 짜? 밥그릇이 흔들리고 숟가락이 떨어진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다.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 애쓴다. 오랜 결혼 생활 동안 익힌 방어 기제다. 한때 웃음소리가 돌던 이 식탁은 이제 술 냄새로 가득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도 예전에는 함께 감상하던 아름다운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또 하루가 저물어간다는 신호일 뿐이다. 정우는 반찬을 젓다 말고 소주병을 들이킨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술이 쓰지만 그보다 더 쓴 건 그의 마음이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승진에서 밀린 서운함,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향한 불안감이 술로 풀어지는 순간이다. 내가 뭐 잘못 말했어? 늙어서 입맛 하나도 못 맞추냐고. 미정의 손끝이 멈춘다. 잔잔한 국물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 참으려 해도 더는 참을 수 없는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10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 처음에는 든든한 울타리 같았던 남편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걸 본 정우는 괜히 더 소리친다. 그녀의 눈물이 자신의 잘못을 확인시키는 것 같아 더 화가 난다. 울긴 왜 울어? 내가 때리기라도 했어. 잠시 정적이 흐른다. 숨막히는 침묵. 미정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간다. 뒤에서 들리는 남편의 한숨이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싱크대에 서서 접시를 닦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인다. 괜찮아. 오늘도 그냥 하루야. 내일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더 서글퍼진다. 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남은 잔을 채운다. 텔레비전에서 웃음소리가 터지지만 그 웃음은 이 집에는 없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으며 채널을 돌린다. 뉴스 앵커가 오늘의 사건 사고를 나열하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저 배경음일 뿐이다.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미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는 함께했던 일들. 언제부터 이렇게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게 된 걸까? 정우는 잠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술잔을 든다. 생각하기 싫다. 기억하기 싫다. 술이 그런 마음을 덮어준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킨다. 미정은 이미 방에 들어간 듯하다. 정우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마지막 한 잔을 비운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한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부어오른 얼굴, 충혈된 눈, 그리고 늘어진 뱃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정우는 고개를 흔들고 물을 세게 틀어 얼굴을 씻는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지만 마음속 열기는 식지 않는다. 침실 문을 열자 미정은 이미 잠든 듯 등을 돌리고 누워있다. 정우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무 말 없이 하루가 지나간다. 새벽 2시. 정우는 거실에 앉아 텅 빈 잔을 바라본다. 잠이 오지 않아 다시 나왔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식은땀이 흐른다. 요즘 자주 있는 일이다. 방문이 열리며 미정이 휘청거리며 나온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깨어있지 않을 아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그녀의 손에 든 것은 소주병, 눈빛은 공허하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본다. 아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은 처음이다. 항상 그에게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병을 들고 있다. 미정은 정우 맞은편에 앉아 잔을 따른다. 손이 약간 떨리지만 단호한 눈빛이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린다. 남편을 똑바로 볼 수 없어 잠만 바라본다. 첫 모금을 넘기며 미정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그녀지만 두 번째 모금은 더 쉽게 넘어간다. 딸아, 내가 마실게. 정우가 잔을 잡으려다 멈춘다. 아내의 모습이 낯설다. 그리고 어딘가 익숙하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자신의 모습이 이런 것인지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 술이 답이야? 그럼 당신은 왜 매일 마셔? 정우의 목이 막힌다. 할 말이 없다. 미정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자신도 모르는 질문이니까. 왜 매일 마시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술에 의존하게 되는지. 둘은 아무 말 없이 병을 비운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둘 사이를 맴돈다. 미정의 눈이 반쯤 감긴다. 술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정우는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다. 자신이 만든 지옥을 처음으로 바라본 기분이다. 미정은 갑자기 웃기 시작한다. 억지 웃음이다. 우리 참 웃기지 않아? 이렇게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정우는 말이 없다. 미정의 말이 가슴에 꽂힌다. 당신이 화낼 때마다 죽고 싶었어. 미정의 목소리가 흔들린다. 근데 이제 알겠어. 왜 당신이 매일 술을 마시는지. 이러면 잠깐이라도 아무것도 생각 안 나니까. 미정이 두 번째 병을 연다. 정우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미정은 손을 뿌리친다. 이제 와서 그러지 마. 당신도 내가 말려도 듣지 않았잖아. 그녀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을 찾지 못한다. 맞는 말이다. 수없이 많은 밤 미정이 그의 술을 말리려 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가 그 길을 따라오고 있다. 새벽이 되어갈수록 미정의 말은 더 솔직해진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술 기운에 하나둘씩 터져 나온다. 정우의 폭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혼자 화장실에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이혼을 생각했던 순간들.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미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낀다. 미정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소파에 쓰러진다. 정우는 담요를 가져와 그녀를 덮어준다. 이마에 땀이 맺힌 미정의 얼굴을 보며 문득 결혼 초의 그녀 모습이 떠오른다. 밝게 웃던 모습, 함께 꿈을 꾸던 시간들. 언제부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까? 다음 날 오전, 정우는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문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돈다. 이웃 선희가 지나가다 멈춘다. 그녀는 미정과 동갑내기 친구로 자주 집에 놀러 오던 사이다. 어제도 좀 심했나 봐요. 정우가 쓴 웃음을 짓는다. 선희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떨지 알 것 같다. 그냥 부부싸움이지 뭐. 부부싸움이 아니라 전쟁 같아요. 미정 언니,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정우는 고개를 돌린다. 선희의 시선이 냉정하게 느껴진다. 그녀의 눈에는 비난과 걱정이 섞여 있다. 당신 같은 사람, 남편이라기보다 지배자 같대요. 그 말이 정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박힌다. 한 번도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내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이라 여겼다. 그런데 자신이 지배자라니.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비벼 끈다. 발끝에 남은 재처럼 기분이 꺼멓게 타들어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오랜만에 술을 사지 않았다. 대신 꽃집에 들렀다. 미정이 좋아하는 장미 한 송이를 산다. 결혼 초에는 자주 해주던 일이다. 언제부터 이런 작은 마음도 표현하지 않게 됐을까? 집으로 돌아오니 미정은 없다. 메모도 문자도 없다. 전화를 해봐도 받지 않는다. 정우는 불안함을 느끼며 집안을 둘러본다. 미정의 화장대 위는 평소와 같지만 침대 및 작은 가방이 사라졌다. 급하게 옷을 챙겨 나간 듯하다. 저녁이 되도록 미정은 돌아오지 않는다. 정우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 아내가 매일 해주던 일을 직접 하려니 어색하다. 밥은 설고 국은 간도 안 맞다. 이제야 미정의 소소한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깨닫는다. 식사 후 설거지도 정우가 한다. 물 튀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린다. 미정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조용히 해냈을까? 밤이 깊다. 정우는 퇴근 후 동네 골목을 걷는다. 아내를 찾아 나선 것이다.
어디선가 들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보인다. 가로등 아래 미정이 술병을 든 채 쓰러져 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달려가 미정의 상태를 확인한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며 손은 차갑다. 옷에서는 술 냄새가 진하게 난다. 미정아, 정신 차려. 나야, 여보. 정우가 다가가 부축하자 미정이 그를 밀쳐낸다. 취기 때문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거부는 분명하다. 이제 나 만지지 마. 미정의 말이 정우의 심장을 찌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다. 뭐라고? 당신 냄새가 싫어. 술 냄새, 소리 다. 미정의 울음은 술보다 짙다. 그녀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든다.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제야 깨닫는다. 술 냄새가 싫다는 말이 아이러니하게도 미정 자신에게서도 강한 술 냄새가 난다. 그녀가 자신을 싫어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싫어하게 된 것일까? 정우는 아무 말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그림자가 멀어진다. 미정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계속해서 정우를 밀쳐내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정우는 포기하지 않고 아내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정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정우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머리카락을 잡아주었다. 괜찮아, 다 나올 때까지 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녀의 몸은 술과 감정으로 격렬하게 떨린다. 토하고 난 뒤 정우는 미정을 침대로 데려가 눕혔다. 이마에 수건을 얹고 물 한 잔을 건넸다. 미정은 겨우 물을 마시고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자는 미정의 얼굴을 바라본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두 사람. 정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본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술잔을 들었을까? 그리고 그 술잔이 미정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을까?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한다.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미정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밥과 국도 차린다. 미정이 부었을 눈으로 부엌에 나타났을 때 정우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한다. 일어났어. 아침 먹자. 미정은 당황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본다. 그리고 천천히 식탁에 앉는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이 아침을 먹는다. 침묵 속에서도 어떤 평화가 느껴진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연다. 미정아, 내가 많이 미안해. 미정은 고개를 들어 정우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다. 이전과는 다른 톤이다. 결심한 듯한 목소리. 알아. 행동으로 보여줄게. 나 정말 변할 거야. 몇 번을 그런 말만 했어.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정우는 자신의 약속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깨닫는다. 수없이 많은 미안해와 다시는 안 그럴게가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이번엔 정말이야. 내가 술을 끊을게. 미정은 고개를 흔든다. 믿기 힘들어. 당신의 약속,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말에 정우는 가슴이 무너진다. 하지만 이해한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어겼는지. 어쩌면 이미 너무 늦은 건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미정은 가방을 싸기 시작한다. 정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어디 가려고? 언니네 좀 갔다 올게. 언제 돌아와?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한다. 모르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정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는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미정을 억압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알았어. 언제든 돌아와. 내가 기다릴게. 미정은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선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우의 마음도 함께 닫히는 것 같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커지고 너무 조용해진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다. 손이 자연스럽게 냉장고로 향한다. 소주병이 눈에 들어온다. 딱 한 잔만. 그 생각이 들지만 정우는 강하게 자신을 제지한다. 아니다. 이제 그만. 그는 소주병 대신 물병을 꺼낸다. 며칠이 지나고 정우는 혼자 지내는 법을 배운다. 집안일도 직접 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시작한다. 술 대신 다른 것으로 시간을 채우려 노력한다. 가끔 미정에게 문자를 보내지만 그녀의 답장은 짧고 형식적이다. 그래도 정우는 포기하지 않는다. 미정이 없는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문제와 직면하기 시작한다. 상담도 받고 술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린다. 남편 되시죠? 부인이 경찰서에 계십니다. 정우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진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는다. 눈앞이 흐려지고 목이 탄다. 하지만 이번엔 술 생각이 나지 않는다. 오직 미정에 대한 걱정만 가득하다. 한동안 울음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한다. 이제 그만해야겠지.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경찰관이 정우를 맞이한다. 술에 취해 길에서 소란을 피워서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미정을 찾는다. 구석에 앉아있는 그녀는 술에 취해 있지만 눈은 또렷하다.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미정은 고개를 돌린다. 데려가세요. 하지만 계속 이러시면 다음번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경찰관의 경고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미정에게 다가가 손을 내민다.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잡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경찰서를 나선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정이 먼저 입을 연다. 미안해. 정우는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본다. 그녀가 사과하다니. 내가 왜 미안해? 내가 미안한 거지. 나도 똑같이 술에 빠져버렸으니까. 당신 마음이 이해가 돼. 정우는 조용히 차를 세운다. 그리고 미정을 바라본다. 우리 이제 같이 이겨내자. 둘 다 술 끊고. 미정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보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함께하면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 그 말에 정우의 마음에 작은 빛이 생긴다. 아직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시작할 용기는 생겼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미정과 함께 병원을 찾는다. 의사는 두 사람을 차분히 진찰하고 조언한다.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증이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발견하고 치료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충격을 받는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다. 함께 치료받으시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미정은 정우의 손을 잡는다. 처음으로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순간이다. 하지만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다. 금단 증상으로 정우는 밤에 땀을 흘리고 손이 떨렸다. 미정은 불안감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았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당신이 술 마시고 소리 지를 때 나 정말 무서웠어. 미정의 고백에 정우는 깊이 숨을 들이쉰다. 몰랐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정말 미안해. 나도 결국 똑같이 술에 의존했잖아. 우리 둘 다 약했던 거야. 이런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갔다. 술로 가려졌던 진짜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났다. 정우의 직장 스트레스, 미정의 외로움, 소통의 부재. 이제는 그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다.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미정은 갑자기 구토를 시작했다. 정우는 서둘러 그녀를 병원에 데려갔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간 수치가 많이 안 좋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는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미정의 간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다. 오랜 스트레스와 최근의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었다. 정우는 자신이 아내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진다. 걱정 마. 반드시 나을 거야.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미정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이제 우리 함께니까. 병실은 희미하게 밝다. 산소관이 달린 미정이 조용히 누워있다. 정우는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이 차갑게 식어있다. 이제서야 보이는 얼굴의 주름, 마른 입술, 그리고 지친 눈가. 매일 보면서도 정말로 보지 않았던 아내의 모습이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깝다. 손을 꼭 쥐며 말을 잇는다.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눈물이 흐른다. 정우는 처음으로 술이 아닌 눈물로 속을 비운다. 의사가 들어와 미정의 상태를 체크한다. 표정이 좋지 않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 기능이 계속 저하되고 있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저 미정의 손을 꼭 쥘 뿐이다. 한참 후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비춘다. 그 빛 아래서 미정의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인다. 밤새 정우는 병실에서 아내를 지켰다. 간호사가 여러 번 집에 가서 쉬라고 권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미정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새벽이 되자 미정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의료진이 급하게 모여들었고 정우는 병실 밖으로 밀려났다. 복도에 홀로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 제발 괜찮아져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의사가 나왔을 때 정우는 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간 기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미끄러져 앉는다. 이럴 수는 없다. 이제 막 새로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함께 술을 끊고 함께 치유되고 새 출발을 하려던 참이었다. 마지막으로 부인을 보시겠어요? 정우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병실로 들어가 미정의 곁으로 간다. 그녀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인다.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마에 키스한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지금까지 억눌러온 모든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무 늦게 알았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는지. 눈물이 미정의 얼굴에 떨어진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품에 안는다. 그녀의 체온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정우는 자신이 빚진 모든 사랑을 담아 그녀를 안아준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미정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찾아왔다. 선희는 정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다. 비난하는 대신 그녀는 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준다. 미정이가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 말이 정우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 사랑받았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온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텅 빈 집을 바라본다. 어디를 둘러봐도 미정의 흔적이 있다. 부엌에 걸린 앞치마, 거실에 놓인 책, 침대 위에 베개. 모든 것이 그녀를 기억한다. 빈집. 정우는 냉장고를 연다. 안에는 소주병 몇 개가 남아있다. 이전에는 항상 그의 손을 기다리던 것들. 정우는 하나씩 꺼내 싱크대에 붓는다. 병마다 냄새가 흩어지며 기억도 함께 흘러간다. 술 취한 밤들, 상처 주던 말들, 미정의 눈물. 그는 마지막 병을 들고 잠시 멈춘다. 유혹이 강하게 다가온다. 이 고통을 잊기 위해 단 한 잔만. 하지만 정우는 굳게 결심한다. 이젠 나도 그만하자. 병을 비우자 공기가 달라진다.
정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미정의 사진을 본다. 웃고 있는 미정, 자신과 함께 찍은 사진 속 미정은 행복해 보인다. 언제부터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을까? 자신이 언제부터 그녀의 웃음을 지웠을까? 미정아, 나 아직 살아있어. 그 말엔 후회도 다짐도 섞여 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술잔을 들지 않겠다는, 그리고 미정이 남긴 빈자리를 제대로 바라보겠다는 다짐. 정우는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낸다. 결혼 초의 사진들, 신혼여행, 첫 집들이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가득하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잊고 있던 기억을 되살린다. 앨범을 덮고 정우는 미정의 옷장을 연다. 그녀의 옷에서는 아직도 미정의 향기가 난다. 정우는 그 향기에 얼굴을 묻는다. 그리고 결심한다. 미정이 남긴 삶의 가치를 이어가기로. 술을 끊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다음 날 정우는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찾는다. 그곳에서 상담사와 첫 만남을 가진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제 술 때문에. 정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변하고 싶어요.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가 사랑했던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정우의 회복 과정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금단 증상으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치료센터에 가고 지지그룹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우는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한 달이 지나고 정우는 미정의 생일을 맞이한다. 그는 미정이 좋아하던 꽃을 사서 그녀의 사진 앞에 놓는다. 생일 축하해, 미정아. 오늘로 한 달째 술을 끊었어. 내가 보고 있다면 믿기 힘들겠지. 그는 쓴 웃음을 짓는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어딘가 미정이 듣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을 마셔. 내가 항상 권했던 대로. 그리고 저녁엔 산책도 해. 생각보다 별이 참 많더라. 정우는 미정과 나누지 못했던 일상을 이야기한다. 하루의 시작과 끝, 만난 사람들, 느낀 감정들. 이런 소소한 대화가 그들에게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야 깨닫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우는 미정 없는 삶에 적응해 간다.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부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특별한 날이면 미정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보고 그녀가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본다. 그렇게 미정을 기억하는 방식을 찾아간다. 정우는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고 때로는 미정에게 편지를 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게 된다. 술에 의존하던 시절의 자신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미정아, 내가 왜 그렇게 술을 마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야.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나이 들어가는 불안감, 모든 걸 술로 덮으려 했어.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정우는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술로 가리던 감정들을 이제는 제대로 느끼고 표현하려 노력한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감정의 파도를 탄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우는 처음으로 미정의 묘소를 찾는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것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묘소 앞에 서서 정우는 깊이 숨을 들이쉰다. 가져온 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다. 미정아, 많이 늦었지.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용기가 필요했거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간다. 이 1년간의 변화, 술을 끄는 이야기, 새로운 취미를 찾은 이야기,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 내가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어. 하지만 이제는 그 낯설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해. 묘소를 떠나며 정우는 어깨가 가벼워진 기분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우는 문득 새로운 결심을 한다. 정우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마당에 앉아 있다. 멀리서 닭이 온다. 테이블 위엔 빈잔 2개가 놓여 있다. 그가 손끝으로 잔을 쓰다듬는다. 한 잔은 자신의 것, 다른 하나는 미정의 몫이다. 물로 채운 2잔이 아침 햇살에 반짝인다. 이젠 내 목까지 살게. 햇살이 점점 들어오고 잔에 빛이 비친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연다. 아침 햇살이 방 안을 채운다. 한때 술 냄새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빛으로 가득하다. 정우는 오늘 특별한 일이 있다. 지역 알코올 중독 회복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날이다. 자신처럼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미정이 그랬듯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내가 없어서 세상이 막막했어. 하지만 내가 남긴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더라. 내 사랑, 내 기억, 그리고 내가 원했던 내 모습. 정우는 미정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집을 나선다. 봉사센터로 향하는 길,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다. 마음속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잘하고 있어. 계속 나아가. 센터에 도착한 정우는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는다. 저는 술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던 한 남자가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한다. 어떻게 그 상실감을 이겨내셨나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한다. 완전히 이겨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녀가 그립고 후회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술로 덮지 않는 거였습니다. 제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참석자들의 눈에서 공감과 이해의 빛이 보인다. 정우는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는다.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문득 동네 꽃집 앞에 멈춘다. 미정이 좋아하던 장미가 유리창 너머로 보인다. 그는 한 송이를 사서 집으로 가져간다. 거실 테이블 위 미정의 사진 옆에 꽃을 놓으며 정우는 조용히 말한다. 고마워. 그 한마디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다. 미정에 대한 사랑, 그녀가 자신에게 준 변화의 기회,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 정우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려 한다. 저녁이 되자 정우는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을 준비한다. 미정이 없는 후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미정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인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추억도 피어오른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펼친다. 술 대신 독서가 새로운 습관이 되었다. 오늘의 책은 상실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다. 누군가의 경험과 위로가 적힌 페이지를 넘기며 정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생각한다. 잠들기 전 정우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본다. 달이 밝게 빛나고 별들이 반짝인다. 미정과 함께였다면 더 일찍 이 아름다움을 발견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이라도 볼 수 있음에 감사한다. 미정아, 잘 자. 내일 또 이야기할게.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잠이 쉽게 찾아온다. 악몽도 줄었고 불면증도 나아졌다. 술이 사라진 자리에 평온함이 채워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신다. 이제는 일상이 된 루틴이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계획한다. 오늘도 봉사센터에 가고 오후에는 상담 세션이 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출발하기 전 정우는 미정의 사진 앞에 서서 짧게 인사한다. 이건 역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녀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는 법을 배운 것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미정아. 내가 잔을 내려놓은 것처럼 이제 너도 편히 쉬어.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덧붙인다. 고마워. 그 말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사랑과 후회, 그리움과 감사. 정우는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간다. 술 없는 삶, 미정 없는 삶이지만 그녀의 사랑과 교훈을 간직한 채로 잔을 내려놓은 그날부터 정우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다.